안녕하세요. 알러브 현존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데이터 기본사항 7번째 트랜잭션 워크로드, 분석 워크로드에 대한 설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과 분석에 대해서는,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그 데이터의 구조보다는 사용성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이랑 내용은 조금 겹쳐요. 예, 그 MS 런이 그 DP900에서는 이런 게 많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다시 나오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계형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서 다른 계좌에 동일한 자금을 입금하는 이런 게 은행 이체죠. 은행 이체를 생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트랜잭션 워크로드를 이해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트랜잭션은 원자성이 있는 작업 시퀀스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시퀀스의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모든 작업을 실행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출금을 해줬어요.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 장애가 만약에 발생해 버리면은 출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좌로 복구해야 되는 거. 그래야 자금이 유실 안 되겠죠. 또 다시 또 원래 계좌로 복구하면 그 다음에 또 이체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원자성이 있는 작업 시퀀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금이 그쪽 자금에 두 번 입금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각 트랜잭션에는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정의된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특히 이제 일관성에서는 중요한 게 변경되는 이 변경사항을 컴퓨터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지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원래의 계좌로 복구하는 시작점으로 정의된 시점으로 이제 롤백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안에 일관성 유지. 그래서 이제 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제 문장 중에 OX 문제를 고를 때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이제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해요. 에 필요한 게 이제 ACID라고 해서 원자성, 일관성, 격리, 내구성의 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원자성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완전히 성공하거나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 이걸 이제 하나의 개별적인 단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원자성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전체 트랜잭션이 이제 실패해서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경우가 전원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오류, 충돌 이런 경우 있죠. 각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에서 원자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은 하나의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만 바꿀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는데 막 유키를 해버리고 나한테 와버리고 돈이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이체 예시를 다시 들면은 한 계좌에 입금이 되죠. 입금이 되면은 그만큼 내 통장에서는 출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돈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관성이고 격리는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 아니면 트랜잭션이 일어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시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트랜잭션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격리, 이게 격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내구성은 이제 정전, 충돌 같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커밋 상태가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게 내구성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때요? 이 용어도 어렵고 벌써 어, 복잡해지죠. 머리 아파지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잭션 워크로드는 동시에 여러 명 접속을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격리된 상태에서도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냐 하면 잠금을 적용해요. 그래서 일관성과 격리를 구현하는데 잠금이란 게 뭐냐 그러면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금은 트랜잭션이 커밋되거나 완전히 끝나서 커밋되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원상복귀되는 롤백 될 때만 해제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버리면은 이 해제될 때까지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막 해야 되는데 잠금되고 잠금 해제되고 다시 또 순차적으로 가고 이러면 성능이 저하되니까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석 워크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분석 워크로드는 트랜잭션과 달리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 아니면은 비즈니스 메트릭이죠. 얼마나 팔았는지 뭐 성과 아니면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정도 수준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기 위한 게 분석 워크로드예요. 읽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워크로드는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그거 왜 하려고 하나요? 마지막에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데이터의 팩트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추세선을 그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거죠. 또 다양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정보를 집계하는 거예요. 집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시점의 스냅샷 아니면 이런 여러 개의 스냅샷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 있는 뭐 주요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트랜잭션의 모든 세부정도를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전체 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월별 매출 보고서 이런 것들 그날 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이런 트랜잭션보다는 추세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트랜잭션 정보가 쌓여야 이런 분석 정보도 가능하니까 트랜잭션 정보는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랜잭션에 대한 개별 데이터가 좋은 레코드에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정보가 다 갖춰진 똑바로 만들어진 정보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좋은 추세 뭐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트랜잭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분석 워크로드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분석 워크로가 잘 되는 거니까요. 예,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